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가라는 조건을 보면은 프라임 a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이 2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뭔 뜻이죠? 접선의 길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지점에서는 감소해야겠구나. 그러면은 fx의 개형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런 지점에서 최대라고 했으니까 어디겠어요? 얘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극소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얘가 지금 2가 된다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가에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래요. 그럼 얘도 어때요? 어렵지 않죠? x가 주인공인데 누구를 만족시키는? fx는 k를 만족시키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얘기죠. 자,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x가 실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실수라고 봐야죠. 왜냐? 애초에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 x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괜찮죠? 따라서 이 집합이라는 것은 실수 x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fx의 그래프랑 ky의 그래프가 교점이 3개가 생기면 되겠구나. 그러면 k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해보면 언제부터 3개가 돼요? 이때부터가 되겠죠? 이때부터 3개가 됐다가 4개 가능하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최소값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어디 있겠어요? 그 3분의 8이라는 건 이때가 되겠죠. 처음으로 3개가 되는. 따라서 극소점의 x좌표, y좌표, 즉 오른쪽에 2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 3분의 8이 된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다예요. 가랑 나라는 조건에서. 그럼 요거를 통해서 fx를 구체화를 시켜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아무래도 이용하는 게 좋죠. 2에서의 접선의 길이도 0이고 함수값도 3분의 8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나머지 1차의 교점들을 그냥 알파와 베타로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fx는 알파와 베타에서 1차의 교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2에서는 몇 차의 교점? 제곱의 교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살짝 뭐 하면 돼요?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죠. 세 개를 그냥 곱골의 미분법 쓰는 것보다 그냥 전개한 다음에 부분을 미분법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누구랑 3분의 8과의 교점이니까 그대로 더해줘야겠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쨌든 미지수가 2개잖아요. 식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우리 요거 안 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가장 만만한 함수값 먼저 따져볼게요. f의 0은 지워지면서 알파 베타 곱하기 4 알파 베타가 되네요. 4 알파 베타 플러스 3분의 8, 걔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알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알파 베타 나왔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때요? 아직은 모르죠. 뭐 요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f'1은 f'x는 앞에 거 미분해보면 2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지워지죠. 알파 베타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 냅두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바로 쓸까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구해놨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상수항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넣는 거예요? x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되죠. 3분의 1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이 녀석이 얘도 0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계산해주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편의상 t라고 치환해보면 2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t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t. 걔가 지금 0이 된다. 그러면 넘기면 t는 결국에 뭐예요? 3분의 4에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3분의 4. 아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4였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끝났죠? 대입해주면 됩니다.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3차 함수 fx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고 가라는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고 gx의 형태를 잘 보면은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극한값이긴 한데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x에 대한 어떤 식이 될 거예요. 왜냐면 h가 0으로 갈 때 x라는 값이 살아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x에 대한 어떤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한 함수의 곱인데 얘는 확실하게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죠. 연속이고 얘는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파악하기 앞서서 요 절대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fx를 얘를 뭐라고 해볼까요? h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극한을 h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h가 지금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x 플러스 h라는 건 이 h라는 함수에다가 뭐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x 더하기 h를 대입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h에 대해서 x 더하기 h가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h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h에 대해서 x 마이너스 h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이 h랑 이 h는 다르겠죠. 이건 함수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녀석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hx를 더해주고 빼줬죠. 그래서 요거를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한 번은 x를 뺄 겁니다. x 더하기 h 마이너스 hx 한 번은 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더할 때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지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h분의 지금 뒤에 h에 대해서 x-h가 있었고 마이너스 h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 지워지면서 원칙과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 전체의 극한값이 바로 이 녀석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각각을 잘 보면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이 수렴할 때만 우리가 극한을 이렇게 따로따로 쪼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를 잘 보면 얘는 뭐예요? h가 0 플러스로 가요. 근데 얘는 미분계수 정의와 똑같죠, 식이. 그래서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인데 플러스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길기.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해보면 리미트 마이너스 h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t는 어디로 갈까요? h가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분의 h에 대해서 x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t 마이너스 hx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 요거 표현한 겁니다. 요만큼을 우리 마이너스 h 때문에 얘를 치환해서 t에 대한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고 보니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비로소 미분계수의 정의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는 뭐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의 의미는 그러면 t란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좌미분계수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근데 hx라는 함수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따져줘야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fx는 3차 함수예요. fx 자체는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거를 꺾어 올렸어요. hx 역시도 미분 가능하지는 않지만 연속성은 보장되어 있죠.
연속 함수를 꺾어 올린다고 해서 불연속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hx라는 함수는 연속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뾰족해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각각의 지금 우리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hx라는 함수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뾰족한 함수,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는 뾰족한 함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서. 그래서 이런 뾰족한 함수들은 물론 여기가 a라고 해보면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없죠. 즉 f'의 요거를 h라고 했을 때 h'A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a에서의 왼쪽 접선의 기울기, 즉 h'의 a 플러스, 마이너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각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h'의 x 오른쪽 우미분계수로 존재할 거고 얘도 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따라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h라는 함수에 x에서 우미분계수 플러스가 되죠. 요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즉 h'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x의 우미분계수다 플러스 x에서의 왼쪽 즉 좌미분계수의 합이 된다라는 거죠. 요 녀석이 결국에 이 극한값의 정체였던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불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x축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꺾어 올린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꺾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이 hx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여기와 여기죠. 세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함수의 불연속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얘는 x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 어때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겠죠. 미분 가능하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지점, 요런 지점에서는 얘는 연속일 거예요. 왜냐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각각 같고 더해지는 값들이 연속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쭉쭉쭉 가다가 요런 지점이 되면 어때요? x가 여기 있으면 요 지점에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때요? 불연속이 되겠죠. 여기서는 똑같다가 여기서는 이 파란 색깔 함수를 채택하다가 이 지점에서는 파란색과 초록색이니까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 자체가 불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연속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지점에서도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굳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지 않고 fx의 그래프랑 x축과의 1차의 교점에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따라서 우리 곱골의 연속성이라는 개념도 쓸 수 있죠. 얘는 연속함수예요. 얘는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곱해서 항상 연속이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었죠? 연속함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어디서? 이 불연속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근을 가지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0, 0, 0으로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 함수라는 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탈락이죠. 이 fx를 아무리 3만큼 평행 이동시켜봤자 요 세 근을 한 번 더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죠.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는데 최대 이 두 개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는 있지만 이 녀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탈락이죠. 괜찮죠? 그러면은 뭐 x축이랑 교점이 두 개일 때, 뭐 하나일 때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교점이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때도 한번 해볼까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죠, 애초에.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접하는 경우를 봅시다. 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라면 어쨌든 이런 지점에서는 어때요? 얘는 괜찮죠. 그냥 꺾어 올린 그래프도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이 함수 역시도 연속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런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1차의 교점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이 3차 함수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올려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다시 한번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도와줘야겠죠. 즉, 요 길이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가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은 gx는 0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그 근의 합은 7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의 근이라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x-3이라는 것은 우리 fx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f의 x-3이라는 요 녀석의 근은 요 각각의 근들을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x는 알파 더하기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얘네들을 각각 3만큼 옮길 거니까 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거.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x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으니까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능하죠. 알파일 때 좌미분계수도 0이고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알파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x는 알파. 자, 그 다음에 또 쭉쭉쭉 가다가 어디가 있겠어요? 또 여기도 있죠. 여기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 역시도 0이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있죠. 비율 관계. 요 길이가 3이니까 한 칸의 길이가 몇이죠? 1대 1대 1이니까 1이죠. 한 칸의 길이가 1입니다. 따라서 여기 좌표는 알파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2라는 녀석도 근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쭉쭉 가면 여기는 어때요? 안 되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가능하죠. 왜? 꺾어 올리니까 왼쪽 미분계수와 오른쪽 미분계수가 정확히 반대죠. 마이너스. 그래서 더해주면 0이 가능하겠구나. 따라서 알파 플러스 3 역시도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말고 더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얘랑 겹치죠.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면은 근은 뭐예요? 알파 더하기 2 그리고 알파 더하기 3 그리고 알파 플러스 6 요 4개의 근이 되겠죠. 그거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된다? 7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더해보면은 4알파 플러스 5, 6이니까 11 얘가 7이 되는 거니까 4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fx를 추론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fx는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1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 1차 이교점이니까 x 마이너스 2 하나 가지고 있고 최고차항에서 뭐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끝났죠.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정답이 되겠죠. 뭐 구하랬어요? f5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f의 5의 값은 x에다가 5 넣어보면은 36 곱하기 3이니까 36, 18, 339, 10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맞는 경우를 봤는데 그러면 x축이 밑에서 접할 때는 왜 안 될까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x축이 만약에 밑에 있으면 얘는 금방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았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는데 평행 이동해서 가능하지 않죠? 즉 왼쪽에 근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이구나. 따라서 위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맞다라는 겁니다. 되겠죠?